그날은 유난히 밝은 불빛 아래 웃음과 기대가 모여들었죠. 작은 거리 사람들 사이 소리 없이 무너진 숨결들 누구도 몰랐죠. 그 밤이 마지막인 줄. 눈물은 뒤늦게 사람들 틈을 헤매고 우린 아직도 그 거리에 있어. 멈춰버린 시간 속에 서서 부르지 못한 이름들 위로 바람처럼 손을 내밀어요. 잊지 않을게 당신이 남긴 따뜻한 온기. 꽃잎은 아직 피지 못한 채로 그저 돌아오길 기다렸죠. 그 거리엔 아직도 웃음이 남아 그대의 흔적처럼 맴돌죠. 우린 오늘도 그 거리를 지나 다시는 그런 밤이 없도록 묻히지 않게 외면하지 않게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요. 잊지 않을게 당신의 젊은 계절을. 책임은 바람에 흩날리고 무너진 마음만 가득해도 우린 기억할 거예요. 당신이 사랑했던 세상을. 아웃트로 그날의 불빛은 꺼지지 않아요. 당신이 꿈꾸던 모든 내일을 우리가 지킬게요. 눈물 닦고 당신처럼 다정하게. (2023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15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고 비통한 이 참사는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사고의 책임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의 생존과 존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참사를 단지 재난 보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많은 언론은 수사와 재판 결과 정부 대응의 부족함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국가의 시스템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참사 이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서울시 등 고의 책임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윗선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판단에 대해
많은 보도는 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고려가 뒤섞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익숙합니다.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의 비극에서도 진짜 책임자는 법망을 피하고 중간 관리자나 말단 공무원만 처벌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역시 국가는 구조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참사 전날과 당일 SNS와 언론에서는 이미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많다, 압사 위험이 있다는 글과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 내부 보고서에도 위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용산구, 경찰, 소방 등 어느 기관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점을 두고 사고가 아니라 무대응의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이 참사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방기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하게 조명했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 관계자들은 사과보다 방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는 국가가 책임지려는 자세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재난 대응보다 이미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요구와 진상규명, 명단 공개, 국가 추모 공간 마련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도 반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지 않았고 죽음 이후에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 내부 문건 삭제 지시, 보고서 조작 의혹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경찰 간부들이 참사 이후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 권력 내부의 은폐 시도였습니다. 법원은 이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언론은 여전히 이 사건이 꼬리자르기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고위직들은 법적인 회피에 급급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만 등하고 시민의 생명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참사 이후 일부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 같은 반응을 두고 국가는 시민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빨리 잊히기를 바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식적인 추모 공간 마련, 진상규명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제도 개선 요구 등은 대부분 지연되거나 축소되었고 이는 애도의 정치와 기억의 통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언론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가란 무엇인가? 시민이 위협받을 때 보호하고 죽음 앞에서는 책임지는 존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태원에서 국가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고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죽음 이후에는 기억을 밀어내고자 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은 단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국가에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시민을 지키지 않을 때 언론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묻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마지막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태원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애도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는 윤리적 행위이자 정치적 선언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들과 궤도를 같이 한 자들이 여전히 허시탐탐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에서 나타난 정치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판사, 공무원 등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 15,000명이 수거 대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특히 사살, 수집소, 체포적 운영 등의 단어가 메모된 것으로 알려져 단순 감금이나 통제 수준을 넘어서 대기나 소를 살처분하던 것처럼 살처분하려는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21세기 현대판 필름 필드는 K-팝, K-드라마, K-예능, K-무비, K-뷰티 등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문화 선진국에서도 경제력 세계 11위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의 교훈처럼 권력의 망상은 감시와 구속 그리고 폭력의 연쇄가 됩니다. 윤석열은 첫째, 체포 대상 지목, 두 번째, 공간 배치와 감금, 세 번째, 실제 살처분으로 개혁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상의 의미를 묻고 그 권력 욕망이 어떻게 제도와 언어 속에서 허용되고 정당화되었는지를 함께 성찰해야 합니다.